오늘의 쏙쏙 경제입니다. 정경유착이 사회적 문제를 부상하자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재벌개혁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배구조를 개선해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계 CEO 동향에서 짚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핵심 기반 시설인 원주 강릉간 철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에 과징금 70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특화 뉴스 쏙쏙경제입니다. 증시부터 봅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하며 215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사흘 연속 강세였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에 나서며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는 대신증권에서 알아봅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오늘장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류의 이전 상장을 밝힌 카카오가 4.1% 상승하며 9만 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회사로 거래소 이전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 6조 원 정도인 코스닥의 대여 카카오가 코스피로의 이전 계획을 밝히면서 카카오는 4% 넘게 상승 마감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침체 우려감이 반영되며 하락 반전에 마감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피해주 중 하나인 롯데쇼핑이 4.4% 올라 23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드 배치 아젠다가 다음 정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 관련 피해주인 화장품주와 롯데그룹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쇼핑과 롯데제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네, 19대 대선 19일 남았습니다.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이 시간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함께 대선 관련 내용들 짚어봅니다. 자,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 그중에서도 재벌 개혁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죠. 네. 분야별 공약들을 분석해보고 재계 각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간략하게 분석했습니다. 네. 공약 내용은 각 후보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했고요. 유세 현장에서 말로서 공약한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했습니다. 먼저 재계에서 민감해하고 있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공약부터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모두 같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회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현행 자본총액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돈 더 들여서 자회사 지분을 늘려야 하고 위험하니까 비중 줄여라 이런 말인데 자회사가 많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병행을 진행하거나 진행하고자 하는 삼성, 롯데, 현대차 그룹 등은 지금보다 상당한 부담이 될 듯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셨는데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는 이 순환출자 문제, 이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면서요? 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3일 언론에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기존의 순환출자 해소 추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 선관위에 공개된 최종 10대 공약집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통합 공약집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안철수 후보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공약집에는 지배구조 관련 공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문 후보나 심 후보가 당선된다면 현재 순환출자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그룹 등 9개 그룹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재벌 개혁을 천명한 문 후보의 순환출자 공약이 통합본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짚어보죠. 예, 문재인 후보부터 볼까요? 예.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는 것과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금산분리에 대한 통합금융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같은 공약을 내놓았지만 제2금융권 분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이보다 더 강화된 공약을 내놓았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 공약이 지켜지면 가장 시급해지는 곳은 삼성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약 7.5%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최대 우호 주주인데 이 공약대로 시행이 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의결권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의결권 지분 이상을 삼성물산이나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취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하나 등은 많은 그룹들은 금융계열사 분리에 대한 고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너 일가들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이게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일이었는데 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각 후보들의 공약도 좀 짚어보죠. 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예. 특히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사적 이익 축적 및 경영권 편법 승계 원천 차단과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개인회사 설립 금지 등으로 가장 강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감 몰아주기뿐만 아니라 부당 내부 거래,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 횡포 등에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규제 강화와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홍준표 외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이들 공약이 실행된다면 현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보다 굉장히 강화된 공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뭐 공정위가 굉장히 세지겠네요. 근데 현재는 그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규제 대상을 한번 보면요. 오늘가 지분이 상장사인 경우는 30%, 비상장사인 경우는 20% 이상이거나 거래 금액이 200억 혹은 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15% 이상이면 감시 대상이 되고요. 일정에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저희 CEO스코어에서 지난 2015년에 부당 거래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이유와 이전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규제 대상 기업들이 내부 거래 금액은 15조 4천억 원에서 6조 5천억으로 무려 8조 9천억, 58% 급감했습니다. 규제 대상 기업도 75곳에서 48곳으로 36% 줄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금 부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부분에서 인상 반대,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 올린다는 방침이죠? 네,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보다 인상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대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발단이 된 재단 기부금 같은 준조세급 직업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선별적 법인세 인상을, 유승민 후보는 복지를 위한 세금 신설과 정설을, 심상정 후보는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사내 유보금의 과세까지 포함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홍준표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법인세는 분명 20%보다 인상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상법 개정안, 이게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다음 정권 때 또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상법 개정안 상정으로 대기업들이 민감해하고 이슈화가 된 주주 행사 및 의결권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함께 지금은 자율적 시행에 맡기고 있는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인 즉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이해관계자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이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재벌 기업들의 의결권에 상당한 제약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그룹들이 공익재단을 통한 우호 지분에 대한 방어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모두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자 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SK그룹이 주도하는 사회성과 인센티브 추진단이 오늘 서울연세대학교에서 제2회 사회성과 인센티브 어워드를 열고 사회적 기업 93곳에 48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뒤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지난 2015년 44곳에서 지난해 93곳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이들 업체가 생산한 사회적 가치도 2배 증가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3월 경영 복귀 이후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기업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말입니다. 시장주의를 받아들였던 역사가 짧은데 너무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 이제 거기서 소화 못할 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우리 내부에는 현재로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기업을 해가면서 기업이 단지 돈을 버는 도구로만 전락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한번 제 남은 뭐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을 투여를 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중형 SUV 산타페가 5,800km 남극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탐험가 셰클턴, 남극 횡단 100년의 꿈을 이루다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성능과 저전력 특성을 강화한 10나노 2세대 반도체 핀펫 공정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0나노 2세대 공정은 기존 1세대 공정보다 성능과 전력 효율이 각각 10%와 15%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공정 개발을 통해서 고객을 다변화하고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 등 응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 GM이 최근 불거진 SUV 차량인 캡티바와 올란도 생산 중단과 단종 논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 GM은 현재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올란도의 제품 생산은 중단된 사실이 없고 탁월한 상품 가치를 바탕으로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속속경제는 당분간 쉽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다 알찬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